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026년 초 이후 17% 떨어진 가운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AI와 클라우드를 축으로 하는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진단입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업체의 주가는 3월 18일 391.79달러의 거래를 마감. 지난해 10월 기록한 고점 542.07달러에서 약 28% 급락했습니다. 미국 금융매체 배런스는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행 주가 수익률 PER이 2배가량으로 코카콜라와 홈디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최근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12개월 동안 73%에 달하는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 이번에도 이 같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I 투자 사이클과 수익화 속도의 괴리, 클라우드 사업 부문 애저 성장 둔화 우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가 맞물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계에 하락 압박을 가했고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월가는 업체가 AIO 클라우드 인프라와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쥔 유일한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2025년 10월 540달러 선의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클라우드 기대를 거의 극단까지 반영한 가격 구간이었습니다. 당시 주계는 애저의 40% 안팎 성장률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낙관과 오픈 AI 지분 가치 급등, 코파일럿이 곧바로 매출과 이익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가 한꺼번에 녹아 있었습니다. 2026년 들어 17% 가까운 하락이 나타난 것은 이 기대들이 속도 조정을 막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IB와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수준을 전략적 매수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10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026년 초 기준 선행 PER 약 2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AI 대장주로서 봤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반납된 수치입니다. 둘째,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업체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월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약 16% 매출 성장과 20% 안팎의 주당 순이익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률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믹스 개선 덕에 4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영업마진은 41%에서 4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상향돼 왔습니다. 대규모 자본 지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현금 창출력과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AI 투자 사이클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로 작용합니다. 셋째, AI 인프라와 AI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보유한 양면 베팅 구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매수 논리로 제시됩니다. 넷째, 오픈 AI 지분 가치가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숨겨진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체크 포인트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애저 성장률과 AI 관련 워크로드의 기여도입니다. 향후 몇 분기 동안 애저의 연간 성장률이 30% 후반에서 20% 후반으로 내려가는지, 30% 초반에서 안정되는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동시에 AI 워크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일반 워크로드 둔화를 상쇄하고 추가 성장을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저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AWS를 상회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며 장기 성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둘째, 설비 투자와 인겨현금 흐름 FCF 간의 균형입니다. AI 슈퍼사이클 초기에 설비 투자가 폭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매출 성장과 마진 확대로 인해 자본 지출 비율이 안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매출과 영업이익이 설비 투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AI 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저와 AI 서비스 매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설비 투자 대비 영업현금 흐름 비율이 개선된다면 현재의 투자 부담은 오히려 향후 높은 진입장벽과 차별화된 ROIC로 보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생산성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부문의 가격 결정력과 코파일럿 채택 속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월 $30라는 적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1,500만 명 이상의 유료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체 설치 기반의 3%에 불과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신규 기능이 대기업 기준으로 채택되기까지 통상 2-3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초기 성적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코파일럿이 어떻게 번들화되고 어떤 속도로 E3, E5와 같은 상위 티어 패키지에 내장돼 결과적으로 사용자당 평균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에 있습니다. 넷째, AI가 소프트웨어 수요를 잠식하는 대신 보완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이전트 개발사인 엔스로픽조차도 기업용 제안을 설명하면서 자사 에이전트가 엑셀, 파워포인트, CRM 등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을 더 잘 쓰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팁랭크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36개 IB들 가운데 매수 의견이 선점 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보유와 매도 의견이 각각 3건과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스트의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치는 $551.56로 최근 종가 대비 약 51%의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고 목표주가 최고치는 $678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강세 전망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애저의 성장률이 20% 후반 이상을 유지하며 AWS와의 격차를 좁히거나 일부 영역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설비 투자의 효율성이 검증돼야 하고 셋째, 코파일럿과 에이전트 플랫폼이 단순한 기능 추가에 그치지 않고 가격 인상과 번들 전략을 통해 의미 있는 수익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픈 AI와의 관계가 기술 지분량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